세금 탈출 쌤 누나, 쌤 언니 투자형 세무사 박송희 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오랜만에 오늘 세금 탈출로 찾아뵙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상속세를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증여세 빵원. 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상속세 빵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상속세가 뭔지 이야기해볼까요? 네, 상속세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한번 저희가 갖고 와봤어요. 읽어보면 자연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그의 유산이 상속 유증 사인증여의 형태로 무상 이전되는 경우 유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 순차네요. 한마디로 돌아가신 분이 있을 때 그 유산에 대해서 내는 세금을 네. 말하는 거죠. 네, 뭐 형태가 상속일 수도 있고, 뭐 사인증여일 수도 있고, 유증일 수도 있는데, 뭐 물론 이제 민법상 약간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결국엔 돌아가신 분의 자산을 이전받는 거에 관련된 세금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상속세 가르치기가 좀 특이하잖아요. 네.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받은 재산에 대해서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데 상속세는 그렇지 않고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에 대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상속인의 수나 유산의 배분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총액을 바탕으로 상속세를 과세한다. 이런 거를 유산세 과세 방식이다. 뭐 이렇게 말하죠. 이런 게 나라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네, 뭐 받는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돌아가신 분의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복잡한 상속세 텔레비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 상속세 너무 많이 낸다 이러는데 진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상속세를 많이 내고 있는지 상속세 빵원은 안 되는 건지 네, 그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속세는 지난번 증여세처럼 공제되는 것들이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공제 금액을 살펴보면 빵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거주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상속공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상속공제는 거주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살다가 돌아가신 분한테만 적용되는 거고요. 한국 사람인데 외국에서 돌아가셨다, 비거주자다, 그러면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거주자에게 적용되는 상속세 공제, 크게 우선 제목부터 살펴보자면 일괄 공제, 그리고 배우자 공제, 금융재산 공제, 대표적인 공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일괄 공제는 일단 일괄적으로 5억을 공제해 줍니다. 네, 뭐 이거는 사실 아무나 다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진짜 조건 없이 다 해주는 거고, 따져보면 원래는 기초공제 2억이 있고 자녀 수에 따라서 추가로 자녀가 뭐 1명일 때 2명일 때 3천만 원씩 이렇게 추가로 공제를 해주는데 그 중에 큰 걸 적용하기 때문에 5억이 되려면 자녀 수가 17명인가? 네, 너무 어떻게 돼, 17명? 네,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아무튼 자녀 수랑 상관없이 네. 무조건 일괄 공제 5억, 기초공제 네. 2억, 5억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여기 괄호 안에 기초공제 2억 뭐 이거 다 그냥 무시하고. 잊어버리시고 그냥 우리나라 분이 돌아가시면 무조건 5억까지는 공제해준다. 그러니까 5억까지는 절대 세금이 없다.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거, 요거를 기억해 주시면 반은 지금 이해가 가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네, 배우자 공제가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도 최소 금액이 5억입니다. 네.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같이 재산을 일구었다 이런 것도 있고 배우자한테 자산이 간 다음에 다시 또 자녀한테 상속될 네, 확률이 높기 때문에 네, 공제 금액이 큰데요. 아무래도 그리고 이제 둘이 살다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남아있는 분이 어떤 자산을 가지고 사셔야 되니까 그게 그 최소 5억은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최소 5억이 있고요. 최대 30억까지 네. 공제를 해줍니다. 30억까지 되는데 무조건 30억 다 해주는 건 아니고 법정 상속 지분을 한도로 공제를 해준다. 네,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정 상속 지분까지만 공제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법정 상속 지분 어떻게 계산하는지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민법에서 말하고 있는 법적 상속 지분은 이제 배우자의 경우에는 조금 더 많이 1.5를 주고요. 자녀의 경우에는 1을 줍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 한 분이 있고 배우자 한 분이 있으면 자녀보다 배우자를 좀 더 많이 준다는 거죠. 네, 그 1을 100%를 1.5 대 1 이렇게 나누게 되는 거고요. 자녀가 2명이다라고 하면 배우자 1.5, 자녀 1, 자녀 1 이렇게. 네. 그래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총 상속재산 10억 원. 이 정도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네. 작지 않아요. 10억 원일 경우에 상속인이 배우자 한 분과 자녀분 두 분이시다. 총 세 분이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나눠지냐면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적
상속 지분이 배우자는 1.5, 자녀는 1, 또 자녀는 1이니까 총 3.5 중에서 배우자분은 1.5, 약 43%. 네. 그다음에 자녀는 각각 28.5%씩 네. 갖는 거죠. 네. 10억이니까 요거를 그대로 환산하면 배우자님께는 4억 3천만 원 정도, 그다음에 자녀는 각각 2억 8,500, 2억 8,500 이렇게 그만큼이 네, 상속 법적 지분이라는 거죠. 그 네. 범위대로 상속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어쨌든 네네. 법적으로는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그렇게 나누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저희가 시간이 되면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이 상속 관련된 얘기도 나누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법적 상속 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10억일 경우에는 각자 법적 지분대로 나눌 경우에 분할이 된다는 거 설명드렸고요. 다음 공제를 말씀드릴게요. 네. 세 번째. 금융재산 공제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상속재산 평가할 때 뭐 시세대로 반영되는 것도 있지만 토지 같은 경우에 뭐 기준시가로 하게 되면 시세에 한참 못 미치잖아요. 네. 하지만 현금은 평가가 되더라도 시세가 그대로이기 때문에 네. 세법에서는 공제를 해주고 있는 거죠. 네, 약간의 평가에 있어서 현금이나 뭐 금융상품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본다. 너무 100% 드러나니까 공제를 해주겠다는 건데요. 이렇게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20% 공제가 가능하고요. 대신 한도가 2억 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네. 근데 이때 재산에 대해서만 딱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순자산이에요. 그러니까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재산에서 채무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20% 공제한다는 거 네. 기억하셔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재산이 뭐 예금이 5억이 있는데 대출이 3억이 있다라고 하면 5억이 20%가 아니라 5억에서 3억 뺀 2억의 20%인 4천만 원이 공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오늘은 더 여러분들께 직접적인 아주 직관적인 답을 드리기 위해서 예시를 많이 준비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10억 원을 상속받았을 경우에 우리가 법정 상속 지분을 얘기했었죠. 그럼 이때 공제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볼게요. 상속재산이 10억이다. 다른 거 다 포함했을 때 총 과세가액이 10억일 경우에 우선 순서대로 가장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해주는 일괄공제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일괄공제는 5억. 다른 거 다 필요 없이, 왜냐면 자녀가 많아야 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5억 공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으로 배우자분이 계신 경우이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가 최소 5억. 아까 저희가 살펴봤을 때 10억일 경우에 배우자가 가져갈 수 있는 상속 재산은 사실 작았죠. 네, 43%, 4.3억 정도 됐었는데 그래도 5억까지는 무조건 해준다. 일괄공제랑 같이 배우자 공제도 최소 5억 원. 여기에다가 지금 현금이 10억 원이다 라고 가정했기 때문에 금융재산 공제가 또 되죠. 네, 금융재산 공제는 아까 순 금융재산의 20% 그리고 최대 2억. 그래서 여기서는 2억을 공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공제금액 합계를 냈더니 12억이네요. 네. 결국 현금 12억을 상속했을 때 상속세는 빵원. 네. 지금 저희가 10억을 가정했기 때문에 역시 자산보다 공제금액이 커졌으니까 상속세 빵원. 이때부터 우리가 이제 직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숫자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지금부터는 저희가 다른 간주, 추정, 여러분들이 생각하시 어려운 말들 다 잊어버리시고요. 그냥 일반적인 상속세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네, 배우자가 있다라고 하면 앞서 말했듯이 기본공제랑 배우자 공제 해서 10억까지는 상속세가 빵원입니다. 네, 어떤 재산이더라도 부동산이든 현금이든 뭐 어떤 거더라도 재산가액이 10억일 경우에 배우자가 계신다면 10억까지는 공제가 되는 거니까. 예, 상속세 빵원인 거죠. 네. 그럼 배우자가 없다면요? 네, 배우자가 없어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일괄공제 5억은 가능하기 때문에 5억까지는 또 상속세가 없습니다. 네, 배우자가 있을 때는 10억, 배우자가 없을 때는 5억. 네, 이 정도 남기고 진짜 죽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아주 큰 금액이잖아요. 네. 10억, 5억 하면. 그리고 그러면 이제부터는 상속인이 가족별, 그러니까 재산을 받으시는 상속인들의 구성에 따라서 얼마까지 세금을 안 내는지 저희가 그 금액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네, 친절하네요. 네. 배우자랑 자녀 한 명이 있는 경우, 네. 상속인들이 그렇게 2명이 있는 경우에 상속세가 빵원인 금액은 현금 17억 5천만 원까지. 네, 현금을 17억 5천만 원 남기시고 배우자와 그러니까 미망인과 자녀 한 분을 두고 돌아가셨을 경우에 무려 17억 5천만 원까지 세금을 안 낸다는 거죠. 네. 어떻게 이렇게 되는지 한번 계산해 볼까요? 네, 첫 번째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해주는 일괄 공제 5억이 있고요. 배우자 공제는 최소 5억에서 30억까지 가능한데 그 중에서 법적 상속 지분만큼만 가능하기 때문에 배우자 공제가
10억 5천만 원. 60%가 되거든요. 예, 자녀 1인과 배우자님이 계실 경우에 배우자 지분은 1.5, 2.5분의 1.5. 60%가 되니까 총 10억 5천만 원이 공제가 되고요. 물론 그렇게 간다고 가정했을 때. 그리고 이게 현금이니까 현금일 경우에 또 금융재산 공제가 되잖아요. 네, 최대 2억까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이 공제 금액을 합산하기만 해도 17억 5천까지는 상속세가 없게 되는 거죠. 네, 저희가 앞에 배우자가 있을 경우에 10억까지는 세금이 없다고 했는데 그건 최소 금액인 거고요. 이게 만약에 다 현금이다 라고 가정을 하면 그거보다 훨씬 큰 17억 5천만 원까지도 세금을 안 내는 거네요. 네. 상당히 큰데요. 네, 상당히 큰 것 같아요. 네. 그럼 만약에 자녀가 1인이 아니고 2인이다. 네. 가정해 볼까요? 그런 경우에는 12억 2,500만 원까지는 상속세가 빵원입니다. 네. 그러면 아까처럼 순서대로 공제 금액을 살펴보자면 네. 묻지도 따지지 않고 공제해주는 일괄 공제 5억 원이 있고요. 다음 배우자 공제 좀 줄었네요. 네, 이거는. 배우자 공제는 법적 상속 지분까지가 한도기 때문에 배우자가 1.5, 자녀가 1 이렇게 되니까 3.5분의 1.5가 되는 거죠. 네. 아까 계산해보니까 43% 정도가 되니까요. 12억 2,500만 원의 43%인 5억 2,500만 원이 공제가 되고 네. 그 다음에 금융재산 공제 네, 역시나 최대 2억까지. 네. 지금 10억이 넘었기 때문에 2억까지만 공제가 돼서 공제 금액을 합계를 내보니까 12억 2,500만 원 재산 금액이랑 같네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자녀가 두 분이시고 배우자님이 계실 경우에 총 현금 12억 2,500만 원까지는 세금이 빵원, 상속세가 빵원이라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빵원 얘기를 해봤는데요. 상속세 빵원, 이 금액을 생각해보면 사실 사전증여 많이 얘기하는데 네. 세금만 생각했을 경우에 사전증여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 상속세랑 잘 계산해 보셔야지 네.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네, 저희를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곧 아버님께서 뭐 연료하시고 돌아가실 것 같은데 상속세 나오기 전에 증여하는 게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럴 필요가 없으실 수도 있고 오히려 상속 전에 증여하시는 거는 상속세에서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족 전체의 자산 분배를 앞두고 계실 때 상속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하시면 이 부분을 고려해서 더 깊이 있는 상담을 받으셔야 되고요. 저희 샘 누나 샘 언니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까요? 네, 지금까지 세금 탈출 샘 누나 샘 언니였습니다. 안녕.